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집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손끝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말 오늘 내가 걷어주마. 봉투 속에서 문서 한 장이 드러나는 순간 미정의 얼굴빛이 굳어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부엌 창문 너머로 옅은 안개가 들이치고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달군 팬 위에서 동태전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에 섞여난 나물향이 부엌 가득 배어들었고 송편 반죽을 치대는 제 손바닥은 하얗게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은 늘 그렇듯 바쁘게 시작됐습니다.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리며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거 다 직접 하세요? 요즘은 다 사다 쓰는데. 며느리 미정은 단정한 원피스에 머리를 올려 묶은 모습으로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명절마다 꼭 한 번씩은 날 눌러야 속이 시원한 모양이지.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어머니가 하면 손님 오셨을 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올린 고기를 저미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바쁘다 했잖니. 나는 내 손으로 하는 게 편하다. 편하다니요, 고생만 하시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칼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제 얼굴은 더 깊은 주름으로 굳어 있었고 주방등 불빛에 비친 눈빛은 어쩐지 오래된 그림자 같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 맞다. 하지만 이 집안이 버텨온 건 내가 비웃는 그 낡은 방식 덕분이었다. 그때 태수가 졸린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침부터. 당신도 좀 말해봐요. 어머니가 아직도 이런 걸 다 하시니까 촌스러워 보여요. 태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심한 눈빛이 더 서글펐습니다. 아들이라면 내 편을 한 번쯤은 들어줄 법도 한데 송편을 빚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반죽이 손끝에서 늘어져 내려앉았고 그 무게가 제 손마디마디에 눌려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그냥 참고 넘어가자. 명절 아침부터 소란 피우는 건 내 체면이 아니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눌려 살아야 하지. 거실에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바닥 장판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상 위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 나물, 잡채, 송편, 나란히 늘어선 그 풍경은 제겐 한 해의 성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나를 천대하는 목소리.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다 간소하게 차려요. 이렇게 해놓으면 손님들 와서 구경해요? 누가 알아줘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상위 음식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눈빛은 마치 쓸모없는 짐덩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무를 가지런히 고쳐 담았습니다. 차례상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내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다. 그때 손자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 바지를 반쯤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와, 냄새 좋다. 할머니, 송편도 하셨어요? 지훈아, 이런 건 다 사다 쓰면 돼. 괜히 힘들게 뭘 해. 근데 할머니가 만든 게 더 맛있는데. 순간 미정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 내 입맛이 니네 아빠를 닮았는가 보다.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분명한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신문을 들춰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괜히 아침부터 싸우지 말고. 내가 뭘 싸워요? 그냥 말한 건데. 차례상, 재산 이런 거 다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태수를 돌아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일도 바쁘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결국 제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중요한 건 제 기준대로 해야죠.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묵묵히 일만 하던 내 눈이 처음으로 미정을 향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차례 끝나고 하자. 아니요. 이런 건 미리 말해두는 게 깔끔해요. 사실 어머니 명의로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할 때가 됐어요. 세금도 문제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한테 다 넘기셔야죠.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집게가 작게 떨렸고 펜 위에서 기름이 튀며 손등을 스쳤습니다. 뜨거웠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넘기라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 손을 비틀려 하는구나. 지훈이 상황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넌 몰라도 돼. 어른들 얘기니까.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그동안 꾹꾹 눌러온 말과 참아온 세월의 무게가 더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상 위에 올려둔 향을 정돈하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참는다. 차례 준비가 끝나갈 무렵 집안 공기는 이미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정이 친척들과 통화를 하며 가식적으로 웃고 있었고 태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괜히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상 위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절반쯤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경대, 그리고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내 손이 먼저 향한 곳은 서랍장의 가장 아래 칸. 그 속에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먼지가 훅 일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삭아가는 냄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 가장자리가 부스스 갈라져 있었고 봉투는 수십 번이고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래도 버티길 잘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남편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친척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저는 이 문서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제 손으로 끝까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쳐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글씨가 조금은 흐려졌지만 도장은 여전히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또 나올 줄이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홀로 울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훈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저는 놀란 듯 봉투를 서둘러 접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옛날 편지 좀 보는 거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모르는 게 좋다. 지훈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곧 오겠지.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오고야 말겠지. 저는 봉투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바닥과 문서의 거친 감촉이 맞닿았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제 숨은 생명줄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오늘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방 밖에서는 미정의 목소리가 여전히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요. 제가 이 집안 다 챙겼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는 거슬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태수는 TV 앞에 앉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붙잡고 연거푸 통화를 이어가며 내가 다 정리했다니까?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나는 부엌에 남아 상추를 씻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 안의 봉투에 가 있었습니다. 땅 문서를 확인한 뒤로 마음은 단단히 굳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따라붙었습니다. 저 아이들 눈앞에 언제 꺼내야 할까? 언제 드러내야 할까?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지훈이 방 안에 슬쩍 들어가더니 눈길을 이리저리 굴리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거 어디 갔지?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의 손끝에는 벌써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거 내려놔라.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 같던데요? 뭐예요? 유산 같은 거예요? 지훈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방 밖으로 새어나가면 모든 게 조기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손을 뻗어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알 필요 없다. 근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귀에 쏙 박혔습니다. 미정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제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래, 저 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저 며느리가 알게 되면 난리를 치겠지.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숨겨야 한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지훈의 두 어깨를 마주 잡았습니다. 지훈아, 세상에는 때가 돼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지금 아는 건 오히려 너를 다치게 할 거다. 다치게요? 그래, 내 엄마 성격 알잖아. 너까지 휘말리면 안 된다. 지훈은 한동안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필요할 때는 꼭 꺼내세요. 그 말은 의외로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등을 토닥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와 다시 부엌으로 향했을 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날 수 없다는 사실이 온몸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제사상도 제가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건 너무 낡아서 조상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저는 순간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저렇게 스스로 칼을 빼들었으니 나도 곧 내 칼을 뽑아야겠지. 향이 피워지고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조상들 앞에 절을 올리며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 앞은 늘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엄숙함은 조상에게 바치는 경건함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침묵 같았습니다. 절이 끝나자 태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흘러내려 제사상에 고요히 스며들었고 그 소리는 묘하게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미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됐죠? 어머니,
저랑 태수랑 할 얘기가 있어요. 아, 지금은 그냥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아요.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요. 그녀는 상위의 전을 손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으세요. 재산도 집안일도 다 제가 맡는 게 맞아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차례가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니? 차례 끝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다 어머니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다 관리가 복잡해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 명의로 바꾸는 게 맞죠? 어머니 연세에 뭐 하시겠어요? 사실상 권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래, 드디어 입 밖으로 뱉는구나. 아무 권리도 없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알았다. 태수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는 좀. 왜? 사실인데.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뭘 더 할 수 있어? 그냥 명의만 있는 거지. 지훈이 고개를 들며 어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넌 빠져! 이건 어른들 얘기야.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울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다. 내가 지금 면전에서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구나. 순간 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이 굴러가요? 그녀의 말은 칼끝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서랍 속 봉투의 감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낡은 종이의 거친 표면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꺼내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아라. 더 모이게 해라. 더 깊이 패게 해라. 그래야 칼이 뽑힐 때 더 날카로워진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미정을 막지 못했고 그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중요한 건 전부 제가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말은 이 집안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불씨가 서서히 불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더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차례상이 치워지고 거실 공기는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상위에 남은 전 냄새와 술향이 섞여 공기 속에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파 등받이에 팔을 올린 채 마치 재판관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니면 집안일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잖아요. 저는 말없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손등 위로 주름이 깊게 패였고 그 주름이 제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미정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머니. 태수야, 너까지 그러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집안일은 미정이가 다 챙겨왔고, 솔직히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말보다 더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그 편에 서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내 입으로 날 밀어내는구나. 지훈이 그 광경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할머니 말은 들어봐야죠. 지훈아, 넌 몰라. 아직 학생이잖아.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아들은 나를 외면하고 며느리는 날 짓밟고 손자는 아직 어리다. 사방이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울렸고 두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나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실상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 말은 또다시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또 그 말이군.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모양이지. 좋아. 오늘 그 말이 내 목에 어떻게 돌아올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손등 위에 핏줄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겁게 뛰는 맥박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아직 힘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듯이 절망은 날 짓눌렀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오늘 반드시 끝을 보겠다. 거실에 또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정과 남은 나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지러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이 집안의 중요한 건 전부 제가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이번에는 확실히 마지막 못을 박는 듯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는 이제 권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순간 제 눈앞에서 세상이 하얗게 멀어졌다가 다시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눌려온 힘이 솟구치는 진동이었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다. 저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랍에서 꺼낸 낡은 봉투를 두 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봉투는 손때로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는 헤어진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탁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했지. 이게 보이니?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 문서다. 내가 말하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그 입을 이제는 닫아라. 태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우는 숨을 삼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글씨는 빛바랜 듯 했지만 도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뿌리는 아직 내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내 말이 다 무의미해진다. 미정은 다급하게 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다 옛날 거잖아. 지금은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그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나를 깔보고 천대했지. 하지만 기억해라. 욕심으로는 집안을 지킬 수 없다. 욕심은 집안을 무너뜨린다. 순간 미정의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존심을 짓밟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오만을 꺾는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직 낡은 땅 문서 한 장만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참았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미정은 문서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뭘 바꿔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서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 품에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무시한 건 이 종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뿌리다. 그 뿌리를 지켜온 건 나다.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우는 방 한구석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태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뭐라도 말 좀 해줘요. 나 좀 도와줘요. 그러나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만과 자만으로 빛나던 얼굴이 이제는 초라하고 쓸쓸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고 봐요. 나 없으면 이 집안 곧 무너질 테니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에 걸리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집안은 텅 빈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모든 공기가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통쾌함 속에도 오래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깊게 푸르렀고 까치가 나무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이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지훈이 조심스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습기가 맺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텅 빈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졌고 집안의 권리는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온 세월, 외로움, 그리고 아들의 침묵이 남긴 깊은 상처. 저는 봉투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낡은 종이의 감촉이 다시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욕심은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다. 그 말은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 똑딱 시간을 세며 가을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추석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